롯데칠성 42년 역사의 공장 문을 닫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에서 말이죠. 오늘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도미노 붕괴의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기업들이 광주를 떠나는지, 그 이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가면 광주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이게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도시 전체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롯데칠성 광주공장 198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마셨던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밀키스 기억나시죠? 그 음료들이 바로 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42년 동안이에요.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공장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냥 동네의 일부였던 겁니다. 이 공장이 단순히 음료만 찍어내는 곳이었느냐? 아닙니다. 롯데칠성이 새로운 음료를 개발하면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규모로 시험 생산을 해봐야 합니다. 이걸 파일럿 생산이라고 하는데 마치 영화 본편 찍기 전에 파일럿 에피소드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일럿 생산의 거점이 바로 광주 공장이었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라인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직접 고용 인원은 26명이라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 영업, 용역까지 합치면 약 200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장 하나가 200가구를 먹여 살린 셈이에요. 200가구면 한 아파트동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 아파트동 사람들이 전부 한꺼번에 수입이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2025년 12월 롯데칠성이 이 공장의 폐쇄를 통보합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생산 거점 효율화. 기업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전국에 여러 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큰 공장 몇 개로 통합하는 게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음료 시장 자체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소규모 공장을 정리하겠다는 건 경영화 교과서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롯데칠성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해고가 아닙니다.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하겠습니다. 전환 배치. 말은 참 좋죠. 다른 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낸다는 건지 보니까 안성, 양산 이런 곳이에요. 광주에서 안성까지가 약 280km, 양산까지는 3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300km면 서울에서 대전을 한참 지나는 거리란 말이에요. 이걸 실제 생활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20년 넘게 살았던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아이들은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70대 노부모가 광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요. 배우자도 광주에서 일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 안성으로 오세요. 이주비랑 교통비 지원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안입니까? 노조 측에서는 이걸 삶의 전체 구조가 무너지는 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집을 팔아야 하고 아이 전학을 시켜야 하고 부모님 병원을 옮겨야 하고 배우자는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롯데칠성이 사택과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삶이라는 건 숫자로 계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기업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부분이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다른 겁니다. 왜 하필 광주 공장이 정리 대상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롯데칠성이 전국의 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왜 광주가 먼저 짐을 쌌을까요? 여러분, 광주형 일자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019년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을 낮추는 대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모델이었거든요. 비유하자면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한 조각인데 12조각으로 나누면 조각은 작아지지만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모델로 2021년에 출범한 게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경영 SUV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출범할 때만 해도 전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대한민국 노사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어떻게 됐냐?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원래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적정 임금에 합의하고 그 대신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었는데 금속노조 가입 이후 임금 투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노조 측은 7%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3.6% 물가 연동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7%와 3.6% 숫자만 보면 별 차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노사상생이라는 기본 합의를 깨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피자 비유로 돌아가면 처음에 12조각으로 나눠 먹자고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내 조각이 너무 작다. 8조각으로 다시 나눠 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에는 부분 파업과 전면 파업이 반복됩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고 납기가 밀리고 이렇게 되니까 GGM에 투자한 37개 주주사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주단은 경고합니다. 파업이 지속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GGM은 광주시와 현대차를 포함한 37개 주주사가 공동 출자해서 만든 회사예요. 주주들이 돈을 빼겠다고 하면 회사 자체가 존립 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노사 상생의 상징이 노사 갈등의 상징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노사관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플랜트 업종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 못 조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설이든 제조든 현장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는 아무 작업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은 광주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아차 광주 공장의 생산 라인이 협력사 파업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아차 본사 노조가 파업한 게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노조가 파업을 해서 부품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동차의 엔진은 멀쩡한데 바퀴 볼트를 납품하는 업체가 파업해서 차를 못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죠. 노조 측의 논리도 들어봐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이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건 기본적인 권리다. 맞는 말입니다. 헌법 제33조에 명확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예요. 하지만 기업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수익성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손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는데 그 손해가 누적되면 결국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가 중간에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노사 민정 협의회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어요. GGM의 경우 연간 35만 대 생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파업을 유보하자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거부됐습니다. 결국 처음에 노사가 함께 서명했던 노사 상생협정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약속이란 게 양쪽 다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건데 한쪽이 깨버리면 남는 건 불신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불신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지을 곳을 정할 때 뭘 봅니까? 부지 가격, 물류 인프라, 세금 혜택, 그리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이 중에서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기업은 그 지역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짓는 건 수천억의 투자인데 파업 한 번이면 수백억의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리스크 대비 수익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기업들이 광주를 떠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기업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뭐가 일어나죠? 사람이 떠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광주에서 지난 2년간 20대에서 30대 청년 약 12,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숫자를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해 볼게요. 45인승 대형 버스로 치면 약 267대 분량입니다. 2년, 그러니까 약 104주 동안 매주 버스 2.5대 분량의 젊은이들이 광주를 떠난 셈이에요.
다른 매체에서는 일주일마다 버스 10대 분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건 20대에서 30대뿐 아니라 전체 순유출 인구까지 포함한 수치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충격적인 숫자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떠나면 도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먼저 상권이 죽습니다. 카페, 음식점, 편의점, 헬스장, 미용실 이런 자영업 가게들의 주 고객이 20대에서 30대거든요. 소비 인구가 줄어드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버티지 못한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광주 시내를 돌아보면 빈 상가의 임대문에 팻말만 줄줄이 붙어 있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가게 문을 닫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 다시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급증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으니 새로 연 가게도 결국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빚을 내서 가게를 열고 적자로 빚이 늘고 결국 또 문을 닫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광주의 사고율, 연체율의 일종인데요. 5.71%, 대위 변제율은 5.78%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주 시민들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죠. 대기업 일자리를 꿈꿀 수 있는 도시가 아니다. 누군가가 한 이 말이 지금의 광주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남은 건 저임금 서비스업과 쪼그라드는 자영업뿐. 젊은이들이 여기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른 지방, 거점 도시로 떠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도시의 고령화 가속입니다. 젊은이가 떠나고 노인만 남으면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도시의 활력은 떨어지고 양로원이 된 도시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현재 광주에 제조업을 지탱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소렌토, 카니발 등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핵심 거점이에요. 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부품 협력사들이 광주에 함께 있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에서 3만 개인데 이 부품들을 납품하는 1차, 2차, 3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고용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6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협력사 파업으로 인해 기아차 생산 라인이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본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파업 안 했는데 협력사 때문에 차를 못 만든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기아차 경영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생산을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 기아차가 광주 이전을 공식적으로 검토한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아차마저 광주를 떠나면 그건 광주 경제의 완전 붕괴를 의미합니다. 기아차 한 곳만 빠져도 수백 개의 협력사가 동반 이전하거나 폐업하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는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최후의 경고장과 같습니다. 이제 광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고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세금 혜택, 인허가 간소화,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 도시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기업은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예측 가능한 환경을 원해요. 두 번째, 현상을 유지한다. 기업이 떠나면 떠나는 거지 노동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면 권리를 행사할 대상이 없어지거든요. 이건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선원들의 처우가 중요한 건 맞지만 배가 침몰하면 처우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광주라는 배에 물이 차고 있는데 선실 배분을 놓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란 거예요. 광주시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에 대해서는 연착륙 전략을 제시하면서 폐쇄를 최소화하거나 지연시키려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떠나기로 결심한 기업을 붙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꿀 새로운 기업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이 아니니까. 노사 관계가 불안정하고 파업 리스크가 높고 비용 대비 효율이 맞지 않으니까. 그 결과 청년들이 떠나고 상권이 무너지고 도시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12,000명의 청년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10년 뒤 광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게 광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지방 도시들이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구미, 군산, 거제, 주력 산업이 빠져나간 도시들이 얼마나 빠르게 쪼그라드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광주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선택하면 제조업 도시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아차가 아직 있고 AI,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 유치의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현상 유지를 선택하면 도시 소멸이라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 없으면 죽는다. 이게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광주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